자, 요번에 볼 곳은 이제 그 국학 연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일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에 반발해 가지고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크게 인제 그 국어 연구와 이 국사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국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인제 그 일제 강점기 때 두 개 단체가 만들어졌죠. 1920 년대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30 년에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은 그 앞에 구한말 때 국문연구소를 바탕으로 해 갖고 형성된 단체들인데요. 해방 후에는 이제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제 명맥이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연구회부터 볼게요. 이 조선연구회나 뭐 조선어학회나 실제 운영했던 사람은 대동소이해요. 대부분 다 주시경의 제자들이고 있는데 나중에 인제 이름이 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주로 인제 그 한글 보급 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연구 발표회나 강습회나 강연을 통해서 민중을 대해서 문자 보급 운동했다는 거. 그다음에 한글날을 지정해서 가가의 날을 이제 지정했죠. 그래 갖고 인제 했고, 요때 이제 한글을 해 갖고 10월 9일 날 이렇게 정했죠. 그다음 기간지 한글을 발간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선연구회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인 중에 조선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들 모으고 조선연구회라는 일종의 뭐냐면 그 다른 단체인데 이름이 동일한 단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동일한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이제 뭉쳤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는 이제 똑같아요. 조선연구회와 함께 중심은 똑같고, 활동을 보면 사립학교 등 에서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글을 보급했고요. 훈민정음 언해본, 한글 맞춤법 통일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죠. 예. 근데 인제 일제가 방해로 실패했는데 그 중간에 인제 뭐냐면 조선 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선 어학회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는 끝났고, 예 시도하다가 이제 잘 안 됐고요. 다행히도 이 원본이 그 당시에 일제가 이제 압수를 했는데 그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우리말 큰 사전 그 원본을 일제가 인제 서울역 부근의 창고에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강복 후에 이게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글학회가 이제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영화도 또 소재로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조선어학회가 탄압하고 해체된 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 일어났는데 이때 적용됐던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942 년에 한 여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하다가 체포한 사건이 났다. 일제는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화를 받았다며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민족주의 단체로 몰아서 조선어학회 회원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검거하고 재판을 해부했다. 재판부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한 것이므로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 하면서 회원들은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 국채를 훼손한다. 이걸 민족의식을 향상시켜서 조선을 해방시켜 청황제 질서에서 벗어난다. 일종의 내단죄죠.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 내단죄에 적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조선어학회 사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민사관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신민사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신민사관의 목적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해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주도 조직들 이제 보면요.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중촌에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때 조선 반도사를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조선사 편수예요. 총 25년에 이제 만든 건데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조선사라는 걸 편찬했거든요. 이 조선사라는 거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일제는 우리를 조선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전반적인 통사를 얘기해요. 통사.
그래갖고 이제 이 조선사를 편집해가지고 민족 정신을 말살 및 식민통치를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이 조선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8년 기출문이 나왔고 관련된 기구, 조선사 편수회가 나왔죠. 그래서 이 조선사는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편찬했다가 완전히 마무리됐던 기간은 조선사 편수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조선사 편찬 요지가 있거든요. 이 서문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박은식이 한국 통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썼다. 이게 기출 사유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청구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편수세와 이제 경성제국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만든 학회인데 요게 청구학회고 여기에서 학구 청구학총이라는 그걸 가능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시민사관의 이제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이 이제 랑케의 이제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실중주의 명분으로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과 한국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열등하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이 크겠죠. 그러니까 조선에 관련된 그 기록적 예전에 그 선조들이 남겼던 우리나라 그 기록들 다 본 다음에 열등한 모습들은 다 찾아내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기록에서 일본 사회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열등하게 만드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봐 너희들 선조들이 기록했던 것들 보면 뭐냐면 다 뭐냐면 부정적인 모습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다면 또 반발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은 80%, 긍정적인 모습이 20% 해갖고 약간 교막을 섞여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1번 사례 할 때도 긍정적인 80%, 부정적인 2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밑에 이제 일단 베이스 깔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고요. 실증주의라고 하지만 뭐 이게 엄밀히는 일본에서 그렇게 불렸던 거고 랑케 문헌 고증사학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요즘에는. 예,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고, 그 신민사관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일선 동제전.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이 같은 선조다. 그 당군하고 오케미, 아마데우스 오케마, 아마데우스 자, 그 사람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일본의 그 선주였던, 그 뭐냐면 여신이 하나 있죠. 이게 상황이 안 나는데, 그 여신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냐, 당군하고 동일한 그런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임나일봉설, 뭐 기마민족설, 이런 등이 있다. 일선 동지로. 아마데우스 오미카입니다. 예, 그 여왕 이름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기마민족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특이하게 강복 후에 제시된 이론이에요. 1948년에 제시됐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하기는 좀 너무 많아갖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파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정치사로 보니까 분열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민족 자체가 분열하기 좋은 민족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런 조선시대 당파론을 분당론을 통해서 극복을 했죠. 공론을 중시한 정치 형태지. 그리고 500년 동안 그 조선이라는 것이 유지됐던 것이 뭐냐면 이런 분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상호 변제가 됐기 때문에 500년 동안 왕조가 장기간 유지했다. 뭐 해서 당파선을 깨는 거죠. 타율성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항상 주변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사관, 사대주의론, 만선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만주의 역사와 그다음에 조선 역사를 한가 패키지로 묶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만선사관 입장에 올 때 이제 뭐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입각해서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립외교라는 말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누가 처음 꺼냈냐면 일본 애들 꺼낸 얘기죠. 너희들이 이제 강해고 같은 중립외교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뭐 사대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냐 뭐 이런 논리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타율성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었다. 고려시대 때 이제 사대 정책 관련된 내용 있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약하다. 뭐 해양세력과 육지세력에 의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약하다. 그런데 반도국가 이탈리아가 어떻게 북악이냐 노마 제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독자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패키지 묶는 걸 이제 반대한 거죠. 중국하고 만주하고 우리를. 자,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했고, 정체성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머물렀고, 중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중세는. 항상 이제 뭐냐면, 고대와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있다가 중세가 없다가 근대는 누가 시켜줬냐면, 이거 우리 스스로 근대한 게 아니라 일본이 강제 개혁해갖고 이제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세사 결여론, 그러니까 중세사가 부재했던 부재론, 정체성론은 상당히 이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께서 이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도 중세가 있다. 그 다음에 17, 18세기 때 자본주의 맹하론을 제기하죠. 그래서 너희들 강제로 개항을 안 시켜도 우리가 스스로 근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너희들 강제로 개항시켜갖고 왜곡된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냐 뭐 이런 논리야. 자, 이런 자본주의 맹하론이나 중세시대를 밝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백나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이런 내용들 이제 신민사학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민사가 대항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실증사, 민족주의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사회주의사 이렇게 이제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족주의사부터 볼게요. 민족주의사학의 배경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민사학에 대응해서 민족사를 수호하고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적 자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좀 관념적인 성격이 있어요.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어떤 정신을 통해서 묶어야 될 거냐. 우리가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물질적, 육체적이고 그런 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치적, 관념적인 걸 통해서 제시해서 하나 통합해갖고 대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념사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박은식의 혼, 뭐 신채의 난가사상, 정인보의 얼, 그다음 무미포의 심 이런 관념적인 어떤 사관을 제시했다. 그걸 통해서 분열됐던 민족들 하나 통합시켜가지고 일제와 대항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실증적이지 못하다 해갖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 신채호, 뭐 문희평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 박은식이에요. 예. 그래서 신채호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나온 것도 이제 박은식이 나왔고요. 박은식이 이제 대표적인 책이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박은식이 강조한 이제 그것은 뭐냐? 혼이죠. 혼, 국혼.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혼과 백으로 보죠. 혼이라는 건 정신적인 거, 그 백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따왔냐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나눠지잖아요. 혼은 이제 신주단지를 모셔가지고 이제 한 4대 동안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백은 이제 뭐냐, 무덤을 만들죠. 왕 같은 능을 만들고, 자, 그런 걸 딴 거야. 그래서 이제 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정기, 그 정신 이런 걸 얘기고 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백은 없어졌죠. 그렇지만 혼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혼을 계속 강조했고 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제 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혼을 강조했다. 이 혼이 예전에 01년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역사의 가학성이나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민족과 각국에 대해서 당위적 믿음을 강조하는 그 관념사학적인 어떤 믿음이 있다. 예, 혼이라는 게 좀 예민하고 관념적이잖아요. 실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통사 그 내용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자주 나왔던 거죠. 이때 한국통사의 통자라는 거는 앞을통제예요. 앞을통. 그러니까 전체 통사할 때 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아픔 역사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혼과 백을 구분해서 혼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있고 이제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받은 영향을 받아서 한 건데 이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을 좀 서술한 거야. 개항이부터 3.1운동까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시정부 사회편찬위원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홍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사 특강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국가는 면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백이죠. 눈에 보인. 역사는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없다. 호는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국혼, 그러니까 국백의 기록이라든지 구정했는데, 국혼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 같은 정신문화적 요소이고요. 국백은 이제 경제적, 기계적, 군사적 같은 물질적인 문화적 요소를 파악한다. 그중에 국혼이 드러나는 수다로서 역사로서 국가는 형체고 역사는 변하지 않는 시인으로서 국혼을 보존 강화 발전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국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역사의논을 제기했다. 그래서 나라는 없어져도 혼만 있으면 언제 국가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채호가 있는데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이제 고대사에 특화돼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예전에 한번 좀 설명했는데 독사신론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신부 연재하면서 임나 일본 무설가 일선 동전을 이제 허구성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족 정신을 내세워서 했다. 예전에 왕조나 이런 것들 강조했는데 민족이나 정신 같은 걸 내세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초가 있어요. 조선사 상고사는 이제 당군부터 백제 멸망까지 서술했는데 요때 이제 여기 나온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아와 비하의 투쟁. 역사는 아와 비하. 아라는 건 우리 민족이고 비하라는 건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 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제 뭐냐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고대사 발전 과정을 당군 조선 부여 고구려 계통 파악했고요. 그다음 조선사 연구초에서 난가사상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종의 성형충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의 제일 대사건을 평가하면서 모총의 건고망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총의 성형충동 운동부터 우리의 예전에 자주주의 정신이 없어지고 사대 정신으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정인보는 어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조선심 이런 걸 강조했고요. 자,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최난성은 이제 뭐 민족제표 33이었다 나중에 배신 때이잖아요. 뭐 그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고 안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핵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의 역사를 이제 주로 조선사를 그래서 당파선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뭐냐 당파선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각자 보시고 자,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증성이 약해. 그래서 이제 뭐 혼이니 어디니 이런 것 자체가 검증하기 힘든 거잖아.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신사관, 투쟁사관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적 보편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또 여기 쭉쭉 넘어가면 사회경제사가 있어요. 유물사관, 마르크스 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르크스 사관은 이제 계급투쟁의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면서 정신성, 신비성을 강조한 관념사관으로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해서 본질적 발전관을 밝힐 수 없다. 특수문화사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도 막스이즘이죠. 마르크스가 제시한 5단계 발전론이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역사학자로서 이제 사회주의학자로 이제 볼 사람이 백나온이야. 그 외에도 뭐 이청원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필요 없고, 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백나온이. 그래서 사회경제사인데 이 사람의 업적이 뭐냐? 이 사람의 업적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중세를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 고려시대를 중세가 이제 보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중세 발전 단계 인식해서 중세라는 걸 밝혀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를 이제 중세로 보고 토지 국유와 중앙 집권적 관료제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을 있고 이런 것들이 중세다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 거기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 제가 예전에 이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출문제 보니까 요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백나온이 중세라는 걸 밝혀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거 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백나라 업적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자본주의 맹아론 있죠. 그 자본주의 맹아론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본주의 맹아론도 이 백나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렇지만 그들은 또 한계와 의의가 없냐? 한계도 있죠. 왜냐하면 실증성 문제야. 앞에서 이제 자기는 뭐 사회과학적이든지 막 하면서 했지만 얘네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막스식 5단계 발전상을 좀 깔고 그와 관련된 그 사료들만 해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서양 중심이야. 서양의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받고 민족보다 민족 문제보다 계급의식을 강조하고 민족의 고유성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의의는 이제 백나원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신화적 역사론으로 인한 패배주의를 극복했고 한국사의 내면적 발전을 밝혔다. 그 중세의 의미도 밝혔고 그 다음에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거 다 백나온의 이제 업적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나중에 강복 후에 이런 이제 백나온의 이제 어떤 그 연구 성과가 많이 또 이어서 계승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사회주의 사학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주체성 측면에서 내재적 발전론 측면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증사학인데 실증사학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죠. 그래서 이제 분홍고증사학이라고요. 네. 그래서 난케 역사라고 이제 난케주의라고 그러니까 난케 학파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난케 사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난케 사학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어, 잘못돼 가지고 최근에 문헌고증사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케 역사. 아, 제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랑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일본에서 그걸 이제 뭐냐면 랑케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실종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조하거든요. 실종주의 부르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서 뭐 비판을 받고 이제 문헌 고증사학이 정확하다 한 거다. 하여튼 실종주의든 하여튼 문헌 고증사학이든 간에 이건 이제 기납적인 개별적인 사건들을 강조하죠.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학술활동을 목표로 삼아서 실증을 연구를 했고요. 람케사학의 기반에 고증주의를 포방했다. 그래서 이 실증사학이라고 부르지만 최근에는 문헌고증사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케사학은 일본 학계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런 여러 이제 그 초창기 때 역사 연구자분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문헌 고증사학을 이제 정착을 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학회가 이제 진단학회죠.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일본 학자한테 배운 이병도나 이상백이나 김상기 등등등이 이렇게 이제 진단학회를 만들었고요. 진단학부를 발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여우당 전서도 간행을 참여를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여기에 뭐냐면 객관적인 실증만 강조했다는 거야. 얘네들도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민사학을 객관적 팩트 중심으로 이제 나가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도 그거에 대해 인정해 줄 거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그 약간 현실 모르는 소리죠. 자, 그래서 민족사에 대한 현실 인식은 너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팩트 검증만 했다면 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보다는 과거의 가치를 이제 강조. 원래 남캐사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또 사실대로 검증하면 일본 애들이 순수히 받아들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신민사관을 비판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그의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인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게 모르게 또 신민사관을 또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신민사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동료를 쟁취하는 역사의식이 부재한 역사학에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 조선욱이 고종하기 세도 정권을 피하며 조선욱이 고종하기 세도 정권을 피하며 항문의 명맥을 유지한 것처럼 그 실증상은 순수 항문의 명문을 대고 식민지 권력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식민지 권력을 피해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역사에서 나타난 개별적 사실을 고증하여 책임으로써 역사를 가학화 독립학문 정립시키는데 크게 공헌했고요. 해방 후에 이제 강단에 섰던 이 사학자들이 대부분 요들 진단학회 출신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게 돼요. 신민족주의 사학은 이 문헌 고증 사학을 토대로 사회경제 사학이나 민족사학 이런 걸 다 흡수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사와 민족사회에서 이제 각자 강조한 게 있죠. 그래서 그 사회경제사에서는 계급, 근데 민족사에서는 민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걸 두 가지를 다 포용하죠. 대내적으로 민주주의 방법. 그래서 계급적 모순을 훼손하고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한다. 자, 그렇지만 둘 다 중요시하지만 계급보다 민족에 방점을 뒀다. 이게 신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자, 신민족주의 사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은 안재홍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진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안재홍, 송진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문제 사지선단에 한번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교과서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일단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재홍은 해방공간. 그러니까 해방공간이라는 건 1945년부터 해서 48년까지의 이제 시기를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국민당이라는 그 정당을 이제 창당했죠. 그래서 중도 우파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이 내걸던 것이 뭐냐면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야. 그래서 신민족주의는 대외적이고 신민주의는 대내적인데 여기에서는 민족을 강조하고 여기는 계급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 의견을 수용한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판하고 국민 계노와 대중 공생을 했다. 국민 각자가 이제 수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안재홍은 극우와 극자를 배제하고 소부여자의 이익을 1차적으로 대변하면서 무산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계급 화해를 가져와 만민 공생을 하는 중도 우파 이데올기와 함께 어, 다 함께 사는 철학을 뜻해서 다사리 철학을 이제 주장했고요. 자, 이단 신민주주의는 바탕으로 하여 대외적 국제적 민족주의, 그다음 민족주의 국제주의를 제창해서 신민족주의가 칭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손진태 해볼게요. 원래 손진태는 민속학자인데 역사학도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안재홍의 영향을 받아서 그날 지배계층 유지의 봉건사안을 비판하고요. 요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대내적 사회 발전 논리와 대외적 민족 성장 논리가 다르어요. 이 사람도 이제 민족하고 여기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이제 여겼는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민족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해서 계급 투쟁보다 민족 군중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강조했지만 민족에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급 투쟁보다는 계급 하에와 민중 군중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한 분열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을 볼게요. 조선학 운동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 운동이 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193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어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고유한 것과 그 고유함 속에 이제 보편적인 걸 이제 좀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의 어떤 특성을 찾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조선 후기 때 시락 사상이 부각이 되고 그때 이제 시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사상을 보니까 이런 조선의 고유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그 세계사 보편성, 근대성도 같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에 관련된 서적들을 모으면서 여유당 전설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 조선화 운동이 촉발됐는데 이 여유당 전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뭐 안재홍, 정인보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운동을 주도했고요. 여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연구 하나의 학문책인 조선왕이라는 명칭을 가시면 뭐고 학술운동을 대상으로 부상한 계기는 1934년 전후하여 정인보, 안재홍 등이 조선왕 운동을 주창하면서였다. 네, 조선한 운동은 신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의 간행과 이를 기념한 다산 기념산업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시 학자들은 각각 학문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다산 정약용의 연구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조선학에 열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정인부는 학문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선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안재홍은 조선왕 운동을 주창함으로써 학생운동 차원의 본격화되었다. 예. 요게 예전에 기초문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일제 당국의 탄압에 이제 대항해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일제 동아 정책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펼쳤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간의 해체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민족주의자들 방향 관련된 내용이 15년 개정 교과서에 실려있거든요. 그들이 상당수가 이 조선왕 운동에 또 들어갔죠. 아니, 09년 개정 교과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이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또 백나훈이나 최익경 같은 사람이 비판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들은 이제 본격적인 것보다 참여보다는 비판적 측면에서 이제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민족의 특성을 주배해서 그 속에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특성에서 세계사적 보편성, 근대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그리고 계급혁명에 반대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진을 했고, 요 중에서도 민족주의를 더 운동했다. 그래서 이 조선왕 운동이 신민족주의 사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신민주의 사, 민족과 계급을 중시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민족을 더 초점을 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통에 각자 주목된 것은 조선의 시닥이다. 그래서 이 시닥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자, 의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외워두세요. 자, 시락의 의미가 부각됐다. 조선후기 때 이 시락의 의미가 부각됐다. 원래 시락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학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그 조선후기 때 시락만 의미한 건 아니야. 예전부터 시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국사에서 시락하면 이 조선후기 때 시락이라는 의미가 이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선화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진행했고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 재정립하면서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고 그 다음에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대응하는 사돈을 확립했다. 그리고 조선화 운동에 이제 뭐냐면 참여한 역사가들이죠. 자신들의 분야의 전문적 연구 영역의 높은 수준을 내 연구 업적을 형성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학의 어떤 조선학 의의 관련된 내용이 14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여기 1405번하고 1406번 한번 읽어보세요. 정인보 안저용이 이제 대표적인 조선학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신민족주의 사학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5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25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교과서 들어갈게요. 자, 국어 연구는 이제 보겠습니다. 국어 연구. 자, 국어 연구는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 30년대 조선어 어학회 이렇게 이제 하죠. 자, 1921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됐죠. 그래서 조선 연구회는 한글 잡지를 발행하고 강습회를 여는 등 한글 보급에 노력했다. 또한 한글 창제 기념일인 가카날, 한글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날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훈민정음 기사가 실린 1446년 9월 말일을 계산해서 1920년 12월 4일 기념식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훈민정음 해대본이 발견되고 서문의 9월 상수에 발간되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강복 이후에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1931년에 앞에서 조선연구회가 이름을 바뀌죠. 조선어학회로 한글 사전을 만들어 우리말과 글을 체계시켰고요. 우선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조선말 큰 사를 펼쳐 나섰는데 요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뭐예요? 무슨 사건이? 조선 어학기 사건이 터져죠. 그래서 조선말 큰사전 원본은 버려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수거해가지고 우리말 큰사전을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죠. 자, 조선말 큰사전은 이제 그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여기 있죠. 한글학회는 나중에 조선어학회가 이름을 다시 바꿔서 강복 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한글학회예요. 자, 조선어학회 사건 후 일제가 원고가 압수되었다. 강복 이후에 경성역 창고에서 원고가 이제 발견되어 경성역이라는 건 좀 그냥 서울역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그래서 1947년 조선말 큰사전 1권이 발간됐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역사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죠. 이런 일제 이제 식민사관에 맞서서 역사 연구도 활발히 이제 이루어졌다. 자, 식민사관이 크게 이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거기다 이제 일성 동조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조상하고 일반의 조상이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죠. 그 당군하고 아마테우스 오미카미하고 이제 했는데 그 아마테우스 오미카미의 자손이 이제 일본인하고 한국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뭐 하여튼 그렇고 타일성론은 한국사가 항상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간섭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주체적인 발전이 없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사에서 이 조선사는 이제 조선의 역사예요. 조선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냐 처음 시작한 것이 어디냐 하면 뭐냐면 한사군이야. 한사군.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제 그 역사체제 고조선 이제 건너뛰고 한사군부터 항상 중국의 이제 지배를 받고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스타트부터 그렇게 끊어졌다는 거야. 예. 그리고 만선사가 아까쯤 얘기했죠. 만주의 역사와 그 당시 조선 역사를 한묶음했고 병자호란에서 이제 막 하면서 중립정책을 우쭈쭈하면서 은근히 이제 조선의 어떤 사대주의를 까면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정체성론은 이제 뭐냐면 아까쯤에 한국은 중세 봉건사회 발전하지 못했고 고대 단계, 그러니까 일본식으로는 나라 해이한 시대에 머물렀다. 자, 당파성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한국인은 항상 분열하기 좋은 민족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당파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대항하는 개념, 분당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사회경제 사학자, 유물사관이죠. 실증사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신채호 박은씨는 민족주의 사학자는 민족 정신을 강조했다. 되게 간념적이죠. 예. 1920년대 간념적인 민족 정신을 강조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단합을 깨우려고 했다. 자,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집중하면서 민족 중심의 어떤 자주적 역사관을 이제 강조했고 이때 난가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박은씨는 근대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 호언을 강조했다. 예. 호언.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백나온 등은 그 당시 사회경제사들은 그 유물상의 입장에 한국사를 연구했는데, 그리고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서 발전됐다는 걸 주장하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반박했다. 그래서 있는데, 모든 사회경제사학자들이 다 한 건 아니에요. 이청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 정체성론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론이 일본 애들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이제 막스 애들이 주장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막스 애들이 이제 정통 그 막스 중 서양 사학자들이 서양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동양에 대해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해갖고 고대에 머물렀다 하면서 얘는 중세가 없고 근대는 우리가 시켜줬다. 이런 이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걸 그대로 받았어요 이청훈도. 근데 이제 이에 반해 백나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도 있다. 그래서 중세를 이제 있죠. 고려를 중세사를 보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대로 해석하지 않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특징을 본 거죠. 중세의 특징으로. 그 다음에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개념도 이 사람이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방박을 했고요. 한편 이제 개별사가 개별 역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낸 이게 이제 남캐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실증주의 또는 문헌 고증주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실증사학도 이제 발달했고 이병도 손진태 실증주의 사학자는 진단학계에서 설립해서 진단학부를 만들었다. 자, 손진태는 이 사람은 이제 실증주의자도 하면서도 민족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민족주의의 특징은 아까 전에 있죠. 실증서, 그다음 민족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결합된 3종 세트가 신실증주의죠. 예, 신실증주의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족주의라고 해서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백나훈이나 신채호나 손진태나 그다음 이병도는 다 민족주의자들이죠. 엄밀히 말. 근데 이제 백나훈 같은 사회주의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이단은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가 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병도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는 좀 숨기고 뭐냐면 이게 이제 사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시중 사학자 부르고 손짓대 같은 경우는 민족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냐면 또 민족주의자 부르고 그래서 서로 다 겹쳐 있어요.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 강범위하고 그 모든 이데올로기의 하위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고는 다 결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지만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이 있는데요. 신채호가 이제 있죠. 조선상고사에서 아란과 비하가 뭐냐? 그래서 아는 우리 민족이고 비하는 남의 민족이다. 이거 거꾸로 이제 중국 민족이든 아가 우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 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민족 간의 어떤 다툼, 아와 비하의 투쟁이 이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호는 아까쯤에 했지만 고대사 연구에 집중해서 이제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중세사 연구도 있지만 자, 그래서 신채호의 저자로서 당군부터 백제 멸망까지 서술한 조선 선고사, 고대사 관련된 논문 5편과 서경천도 운동을 다룬 논문 1편은 조선사 연구초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박은식 같은 경우에 요거 자주 나오죠. 한국통사. 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박은식이 기출문제 자주 나와. 네. 거의 이제 뭐 민족주의 사학자 하면 신채호보다 박은식 지금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자, 보면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이제 뭐냐면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나라가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형체라는 건 백이죠. 백. 그리고 역사는 정신은 혼 또는 신이죠. 예. 그래서 정신이 살아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언젠가 부활돼. 여기 나라는 보이는 육체적인 것도 결국에는 이제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뭐냐 나중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얘는 국혼만 가지고 있으면 국혼은 역사, 언어, 문화 이런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제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통사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독립운동 지열서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백나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백나온은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 물론 이게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성이 아니라 좀 막스식 이제 보편성이죠. 그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동양적 봉건사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고려 시대를 얘기하고 이식 자본주의 사회는 보편사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식 자본주의는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긴데 이 사람이 이제 17, 18세기 때 자본주의 맹하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맹하를 할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식됐다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자본주의 맹하에서 주체적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이제 자본주의로 뭐냐 들어섰다. 이렇게 비판하죠. 하여튼 이런 보편사적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 키우기 관련된 문제 한번 예시 대반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시 대반 이제 보면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자료에서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한 걸 볼까? 찾아보자. 자,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이라 했다. 박은식은 역사는 없어질 수 없으며 정신이기 때문에 나라는 없어져도 역사는 없어지지 않다고 했다. 자,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이게 뭐 많이 안 되는 거. 하여튼 아까쯤에 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얘기하고. 자, 신체와 박은식의 역사를 Q1까지 정의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 민족 정신을 왜 강조했어요? 민족 정신이라는 건 원래 관념적이고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면서 독립을 이루는 거죠. 국민들을 통합시켜서. 자, 그 다음에 백나온의 주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반박해보자. 자,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보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는데, 따라서 우리 역사가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정체성이 타당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타당하지 못하는 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이제 반박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가 존재하고 있고,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 시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 시마스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어 교육에 맞선 한글 보급운동,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한국인들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하고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 자, 주시경의 제자들. 그래서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후에 이제 뭐 조선 연구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에 각각 흩어져 가지고 또 이게 문법도 정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70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시경 제자들이 각각 남북에서 활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조선의 연구회를 조직했고요. 그래서 조선연구회는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여 한글 보급운동을 심었고, 그리고 한글날 시초가 됐던 가가나를 이제 진행했다. 그리고 잡지인 한글에 이제 참관해서 한글 연구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연구회는 조선어학과 학대 개편됐는데, 조선어학회는 한글 표준화를 위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화가 표준어 및 그 외어 포기법 통일화를 제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선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한글 연구를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 간주해서 회원들을 이제 권고하고 조선어학회를 강제 해산했다. 예, 조선어학회 사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왜곡에 맞선 이제 한국사 연구를 볼게요.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요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 예.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도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요거는 챗 GPT에게 물어볼게요. 아, 이거 아까쯤 재민이는 너무 좀 내용이 적어. 예.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편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조선사 편수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가 1925년에 조직한 연구기관이에요. 이름 그대로 조선사를 편찬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목적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 재편하려는 식민사관을 확립하는 데 있었어요. 초대 회장은 강정기였고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했어요. 일부 조선인 학자들도 참여했지만 주도권은 철저히 일본 측에 있었죠. 이들이 만든 조선사는 총 3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외세에 의존해 왔다거나 일본의 통치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으로요. 혹시 이 조선사 편수회가 실제로 남긴 자료나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선인 학 자, 그래서 애가 좀 설명이 좀 기네요. 앞으로 얘를 이용해야겠네. 자, 하여튼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쯤에 그 챗GPT가 말한 것처럼 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만들어갖고 한국 식량 및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창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타율성론, 정착성론, 당파성론을 한국사 특징을 이제 규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관련된 설명들이 이렇게 쭉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타율성론은 한국 역사는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 간섭과 지배를 받아왔으며 주체성과 독자성이 없다는 논리고, 정체성론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이 시대별 발전을 거듭한 데 반해서 한국은 발전 없이 정체됐다는 논리, 그러니까 세계사적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분당 정치를 당파성으로 규정해서 한국 민족을 늘 편을 갈려서 싸웠다는 주장한 논리죠. 이 당파성 논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게 조선사예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요. 이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삼해운동 이후에 일제는 한국의 민족혼을 없애기 위해서 1925년 조선사 편수에 설치하고 편수 작업을 했는데 총 37권 조선사를 편찬했다. 실종주의에 입각해서 했는데 이 조선사는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을 하고 단순히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료를 제시했죠. 사료를. 예.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만든 여러 사료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공평하게 제시한 게 아니라 요 틀에 맞춰서 이제 뭐냐 끼워 맞춘 거죠. 끼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됐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시켰다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분당도 있죠. 분당의 좋으면 초기 때 이제 상호 견제를 해갖고 한 분당에 관련된 사료는 쫙 제거하고 분당이 말폐화돼서 그걸 비판하는 이제 실학자에 관련된 사료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예, 그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 있는 얘기 중에 자기의 어떤 프레임에 맞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켰다. 이게 이제 조선사예요. 조선사. 예, 철저히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왜곡되고 편향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일제는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제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사 연구가 이제 다양하게 전개됐는데, 박은식,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자, 박은식은 일본의 침략과 한국 민족운동의 역사를 정리했고,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사 한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통과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은 그 당시 이제 정인보, 앙제용 같은 사람을 계승해 1934년에 조선화 운동을 제창했다. 이게 42권을 참조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안 읽고 집어넣었나? 조선화 42페이지가 어디야? 뭐 어디를 참고하는 거야?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지도서를 얘기한 건가? 자 일단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 예. 이건 42페이지를 청구하는데 뭘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자 백나오는 한국사가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도 단계적으로 거쳐서 발전했다고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눈여볼 게 중세 봉건제사회 이게 있죠.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대도 이제 해석한 게 아니라 중앙집권적 어떤 중세 사회도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 사회인데 중간 사이에 어 뭐냐면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물론 이제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식됐지만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역량이 있다. 이런 걸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제가 내세운 정체성론을 극복하는데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문헌고증을 통해 객관적 역사를 제시하는 목조든 한국사 연구자도 있었다. 이걸 이제 앞에서 진단학회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하고 이제 뭐냐면 일본의 그 교육에 나서 한글 보급 활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뒤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에 보면 한글을 창간한 이유가 있죠. 여기. 그래서 한글은 이제 그 당시 조선연구에서 만든 어, 잡지인데, 자, 여기 내용이 있죠. 조선연구에는 이제 총 20년, 지금의 한글나인 가카나를 제정하고, 이듬해 잡지 한글을 창간하고, 그 다음에 한글 보급에 선전을 앞장섰다. 그러나 제정난과 일제 탄압을 어려웠다가 1928년 그 10월 9일 10월 제9호를 내고 후관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이 낫다. 한글이 낫다. 훈민정음의 아들로 낳았으며 2,300만 민중이 동로 났다. 그 당시 인구가 2,300만이면 오, 되게 적었네요. 네. 자, 하여튼 조선 문학의 바른 길이 되며 조선 문학의 원동력이 되어 조선이란 큰 집의 터전을 닦으며 죽축돈을 놓기 위해서는 병인년 이듬해 정면은 복도에 났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제 한국사 왜곡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08년 기출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은 다른 식민지의 암환적이거나 완전히 개화되지 못한 민족과 달리 독설하는 문화 속에 속해 있으며 감히 문명에 뒤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인정한 것 같아.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상당히 개화됐고
교육에 상당히 열정적이다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일본인도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서가 많으며 또한 새롭게 저술한 것도 적지 않다. 자, 이러한 역사서적이 인심을 홀리는 회독은 진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옛 역사를 금지하는 대신에 공명 정확한 역사서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며 효과가 더욱 현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선 반도사를 편찬이 필요한 주된 이유다. 이거 이제 조선사를 이제 편찬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간에 빠진 게 뭐냐, 박은식 관련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민족주의 사학 있죠. 그래서 박은식 한국통사, 그 다음 백나온의 사회경제사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백나온의 사회경제사 부분이 그 한번 나올 것 같아. 뭐 이름을 물어보든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물어보든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백나온 나오면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 물론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기요. 한계가 있죠. 마르크가 생각하는 이런 5단계 발전론이죠. 네, 논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그 당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역사를 통해 국혼을 간직해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나오는 조선사의 경제사에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고 뒤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 뭐야 천재교과서거든요. 예. 그 천재교과서에 이제 좀 보면 한글날 시초가 된 가가나에 관련 설명이 있죠.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아까 좀 읽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말 지킨 노력 왜 이러냐? 일본을 국어로 보급하고 일본어 교육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에 그에 반발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대개 주시경 제자들 중심으로 조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조선 연구회의 그 활동사항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제 가가나에 관련된 서문 내용이 있고요. 여기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조선 어학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조선 어학회 관련된 쭉 내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조선 어학회 사건이 그 밑에 있죠. 이렇게 있고요. 조선 어학회 사건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의 영생고등학교 학생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한국말로 대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치조를 받던 중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 움직임이 발각되었다. 그러니까 일제는 우리말 큰 사전에는 이제 그 뭐냐면 편찬을 독립운동 간주에 사전 편찬과 관련된 그 사람들 치안유지법 내단죄 처벌했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조선말 큰 사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민택지운동 여기 있네. 이걸 왜 찾다가 제가 못 찾았잖아요 그때.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어차피 그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여기 그 잠깐 전형필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사지선단 관련된 객관식 기출 문제에 전형필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송 미술가였던 사람이고 훈민정 세례본도 찾아내서 했죠. 많은 이제 거의 돈을 주고 그걸 이제 그 뭐냐 사들였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요 사지선단 그 장학사들이 냈던 예. 그래서 이제 사지선단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전에 뭐 1, 2, 3, 4 해갖고 냈던 문제 있잖아요. 사지선단. 예. 자, 그래서 사지선단 그 내용이 있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38년 서울 그 당시 이제 성북동에 설립된 최초의 사설 박물관인 보화관은 오늘날 간송미술관의 이름을 바뀌어갔다. 간송미술관의 간송은 전역의 호로 따서 이름을 붙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나 일본인 수집가, 전문 도굴꾼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마구잡이로 일본에 가져가려고 했고 이때 간송 정육피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박물관을 세워서 문화유산을 보호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문화를 사들여가지고 이제 박물관도 열고 그랬죠. 자, 정영필은 제역가였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전부 사용했다. 그가 이제 수집한 문화유산은
도자기, 석조물, 서적도 여기까지 다양했고 그중에 특히 이제 훈민정음 해대본이죠. 훈민정음 해대본은 뭐냐면 훈민정음에 대한 지도서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서. 예. 그래서 이제 해대본을 비롯해서 청자, 상감, 운하무 매병,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글씨를 포함한 10점을 이제 국보 지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역사, 예, 요 민족주의 사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아까 지금 했던 내용은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했고,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일제는 우리 역사를 왜곡해 자신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의 주체 발전적인 측면을 부정했다. 그래서 조선 편수세를 만들어서 조선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민족주의 사학자들 보면 박은식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조선상고사 내용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인데 그 내용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아는 주관적 위치에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 조선인의 아는 조선이며 그 외의 국가는 비아인데 거꾸로 보면 중국의 입장을 때는 중국이 아고 나머지 국가가 비아가 됐죠. 그래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 맹렬해질수록 맹렬해질수록 사회가 활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민족주의 사학은 1936년대 들어서 정인보 안재우에서 개정됐는데 요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민족주의라고요. 신민족주의.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실증주의가 서로 결합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이들 지금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는데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등 조선후기의 시작을 재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산서고 99주기를 맞아서 시작된 조선학 운동을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아놓겠다. 정인보는 강개토 대왕비. 그러니까 이제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각 민족주의자들이 자기의 분야에 특화돼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내용을 이제 나오는데 정인보는 강개토 대왕비문과 양명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신명주 기사를 이제 재해석했죠. 그다음 문일평은 조선심의 기초에 조선어, 조선사, 조선문학을 조선학의 정수로 보았고 안재용은 고대 국가의 사회 발전 단계를 해명하고 그를 저술했으며 강복우의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강제 사학은 이제 유물사관이고 여기 백나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실증주의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진단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여기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해당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국어학자 이제 아니, 나비학자인가? 아니, 나비학자 성주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민사가 논리는 무엇인가? 그래갖고 이제 일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억눌러 일본을 동화시키려 했고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신민사관을 한국에 주입할 신민지배를 항면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신민사관의 목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내용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의 식민지에 전락한 이유가 열등한 민족성 때문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명백한 역사 왜곡이고, 이에 반발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것을, 우리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역사, 한국사 교육인데, 자, 일제강점기 때는 한국사가 일본 사사의 부문적으로 소수되었다. 이게 아마 2차 조선경영 때요. 2차 그래서 한국이 식민지 전락한 것처럼 한국사도 일본사에 부속되었다. 그러니까 2차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한국사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역사학자들이 저술한 책들이 시문이나 보송 등 사립학교에서 역사 수업 교재로 뭐냐면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신편 조선 역사가 이 대표적인 책인 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신편 조선 역사가 이제 뭐 관련된 것이 일단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어떤 역사책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신편 조선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 아, 네. 강점기 때 만들어진 신편 조선사는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역사서예요. 아닌데, 이거 잘못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그 항위돈 선생이 만들어진 그 신편 조선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 지금 말씀하신 한위돈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선 제가 알고 있는 기록에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이름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발음이나 표기로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신편 아, 얘가 메이드에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그 한희동 선생의 그 신편 조선 역사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만 다른 데서 물어봐야겠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좀 그네. 일제 강점기 때 신편 조선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 있어요. 한일동 선생님의 심폐조선 역사에 대해 말씀하신 거 기억할게요. 혹시 그 내용이 책이나 강의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직접 들으신 건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못 알아들어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알려주시면 같이 풀어볼 수 있어요. 뭐 쟤도 알아듣는데 왜 얘기를 못하지? 자, 일단 넘어갑시다.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가끔씩.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족주의 사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연구한 그 내용도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역사학자들 역사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식민사관의 논리를 비판했다. 얘가 왜 그러지? 사학 얘기하시면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시민사관 그리고 그때 우리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셨죠. 잠깐만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죄송합니다. 야, 꺼놨어.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들에게 역사는 단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그 민족 정신을 일으키는 독립운동이었다. 그래서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하면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조수해서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치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선거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업 운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그 1930년대 이후 정인보, 안재홍, 문희평 등이 조선업 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조선업 운동은 일제 식민사관에 대응해서 한국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학술활동으로 당시 사회가 나갈 방향을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안재홍 관련된 설명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사 사장 겸 주필을 지냈고 신간의 총무를 활동했으며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신민사관 극복을 앞장섰다. 그래서 민족 자주와 구성원 내부의 평등을 강조한 신민족주의를 제창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그 사회경제사학 있죠. 예. 그 사회경제사학에서는 한국사 발전 과정을 원시 공동체 사회, 공산제 사회, 그다음 동양적 노예 사회, 동양의 봉건 사회, 이식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분류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조선사의 경제사를 펴내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비판하고 한국사의 유물사관을 적용하여 한국도 서양과 일본처럼 세계사적 발전 과정과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다음에 이제 문헌고증사학 같은 데 있죠. 실증주를 바탕으로 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신민사학 연구, 신민사학에 대한 역사 연구 있는데 박은식의 한국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인보의 조선사 연구, 그다음에 백남의 조선사 경제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1과 2 내용 중에 민족주의 사학의 핵심 주장에 생각한 내용을 어, 부분을 찾아서 밑줄 그어보자. 여기 정신, 음, 혼이죠. 그다음 조선의 얼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정인보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인보에 대해서. 자, 정인보는 연희전문학교에서 학문학과 조선문학을 가르쳤다. 이익이나 적용 등의 학문 연구 경향을 시다고 규정하고 한국인의 어를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그 다음에 백나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학 운동의 간접적인 가학관이나 방법론에 반대하면서 비판적인 조선학을 주장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자, 이다음 백나원의 유연한 생각과 활동은 학술단체와 학자들의 연합체인 중앙아카데미의 창설 주자까지 이어졌고 일제 탄압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는 강복 이후에 조선 학수원의 설립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물사관 관련된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선화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거죠. 예. 자, 1934년 다산 정약용의 서거 99조년을 기념하여 정약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선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인보와 안재용은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서 1938년에 여유당 전설을 완간하여 실학 연구를 새 지평을 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약용의 시와 경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역사, 지리, 의학 연구, 사회개혁적인 논의에 대한 저작물을 망라한 것이다. 자, 이 책은 1934년에서 38년까지 활자본 76책으로 신조선 출판사에 출간되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노력하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주시경 제자들이 위해서 이제 했는데 네, 조선 어학회 연구회가 있고요. 네,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 조선 어학회 있고 이런 조선 어학회 업적들이 쭉 나 있죠. 자, 게다가 이제 조선 어학회 사건 때문에 그 우리말 사전을 강복 위에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우리말 사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조선어학회 회원 12명을 투옥한 사건이다. 강복과 함께 석방된 한글학자들은 행방불명되었던 그 당시 우리말 사전 원고를 서울역 창고에서 찾아냈다. 자, 이 원고를 바탕으로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을 이제 편찬했고 1957년에 6권을 완성했다. 한글학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가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약간 도책만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여 공업을 익히기 위해서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한국인 비행사였던 안창남의 이제 고국 방문 비행은 과학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1924년에 공업 지식을 보급을 위해서 발명학회가 이제 창립되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과학 조선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과학 기술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래서 대중과학기술 잡지인 과학조선이 창간되었고 과학의 날 행사가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행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해서 과학 강연회와 실험회 등이 관람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발명학계 관련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1924년에 김용강이 만든 발명학회는 조선과학운동을 이제 내세웠으며 1933년 과학조선을 발간했다. 또한 찰스 다인의 50주기를 맞아서 과학대회 행사를 대대로 개최했고 과학대중화 운동의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 행사를 기획하며 잡지를 발간하던 김용간의 노력은 기술 자립을 통한 민족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신민사관 또 뭐 국사 국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뭐냐면 또 여기 이제
새로운 문화의 등장, 일제 강점기 때 뭐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강을 금요일 날 또 할 거거든요. 예. 금요일 날부터 할 테니까 금요일 날 요 부분부터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